네, 지금 아들 문준용 군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취재하면서 직접 입수한 이력서 사진입니다. 보통 취업준비생들이 찍은 사진과 좀 달라 보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귀걸이를 했습니다. 예, 저기 당시에 제출한 응시 원서 좀 전에 영상이 같이 나왔는데 저 응시 원서 제출 시한을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강 기자,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 제출 방식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먼저 서류 제출 방식입니다. 원래는 방문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정보원이 확인해 준 바로는 문준용 씨가 이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는 이메일 접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방식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간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보시면 원서 마감이 12월 6일이었는데 졸업증명서 출력일이 12월 11일로 오히려 더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4년 한 6개월 전에도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기자? 계속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냥 네거티브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의혹이 계속돼서 제기되고 있고 한간에는 뭐 정유라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확실한 이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런 공지한 범위가 너무나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보면은 보통 일주일 넘게 그 전에 원서 접수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공고를 하는데 이 사안은 특이하게 그 원서 접수 하루 전. 자, 원서 접수.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원서 접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내는 걸 보통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올려놓고 원서 접수를 받는데 네. 이때는 원서 접수 딱 하루 전에 인터넷 딱 한 곳에만 그 공고를 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석연찮은 채용 일정과 필수 서류 미비, 입사 후 14개월 만에 이른바 황제 휴직을 했다는 등의 기존 의혹 외에 휴직 기간 미국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취업하고도 고용정보원으로부터 37개월치 퇴직금까지 챙겼다는 새로운 의혹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했던 그 감정서입니다. 12의 일자와 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일자의 내려가는 방향들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자로 꺾었을 때 이 꺾은 쪽에 한 획으로 그어진 게 아니라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감정은 지적을 했고 또한 사자에서 이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지나치게 깁니다. 보통 우리들이 사자에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로 봐서 이 부분은 대단히 크게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사후에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업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4일이라고 날짜를 써놓은 게 있는데 아까 사자의 문제도 말씀드렸고 이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의 이자와 12월의 이자가 모양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2006년의 이자는 이자가 동그랗게 꺾어져 있지만은 12월의 이자는 직각으로 끊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이자의 아래쪽에서 획을 변형을 시킬 때 획을 방향을 바꿀 때 앞으로 빠져나오고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빠져나오지가 않고 Z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도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서명 부분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쇄북 용자입니다. 쇄분변에다 용자를 쓰는 건데, 자 왼쪽 용자와 오른쪽 용자가 서로 다른데 용자에서 이 부분 엄자를 비슷하게 쓰는 방향에서 이게 밑으로 지금 쭉, 그러니까 이 글자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 끌고 와서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여기서 갔다가 펜을 들어가지고 여기서 내려가는 게 흔적이 나옵니다. 분명히 필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용자 안에 쓸용자 같은 부분적인 대목이 있는데 왼쪽의 쓸용자는 획이 가로로 2개를 긋는 모양이 나오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로 초서같이 하나로 퉁쳐버리는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조되는 부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연도의 자료는 남아있지만 유독 2006년도 문준용 씨 이 자료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업체인지는. 이 업체도 저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양다리 걸치기로 다른 청년들 일자리를 뺏어놓고 퇴직금을 받는 것은 반칙 중에 반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은 정유라의 입시 특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자식은 뒷구멍으로 각종 특혜는 다 누리게 하면서 본인이 바로 적폐청산의 대상인 것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 결과 특혜 의혹이 허위로 판정났다고 한 문 전 대표 측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아들에 대한 감사는 없었어요. 허위 사실을 지금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우선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 대상에서 빠진 건 추가로 다룰 의혹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해외 취업은 무급 인턴이라 문제될 게 없고 휴직 기간까지 포함해 받은 퇴직금도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 부의장은 준용 씨의 휴직 중 미국 인턴 취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맞다고 재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아들의 부정채용 문제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감사에서 다 해소된 것처럼 거짓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거짓 해명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로 이제 들고 나온 건데요. 이때 그 2010년 노동부 감사에서 특혜가 없었다라고 확인된 4사람이 있습니다. 이 4사람 중에 문 씨가 없다. 그런데 왜 문재인 아들이 이 감사에서 기소됐느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전히 문 후보 측은 뭐라고 변명하고 있냐면 이때 감사의 범위 기간이 2006년 3월부터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아들도 감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단에 없는 것 자체가 문재인 후보 아들은 부정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감사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무지라기보다 알면서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감사라는 칼을 아무한테나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에 관련한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요. 감사원 법에 감사 대상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아들은 이 감사 당시에 그 준공무원이었죠.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었는데 그 회사를 이미 퇴사한 상태여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알고 있음에도 지금 공개 안 하고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2012년에도 국정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좀 전에 이야기한 퇴직에서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해명은 하면 할수록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 공문인데 뭐냐? 문재인 후보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 허위사실 공표는 아시겠지만 선거법에서 걸리면 후보 당선돼도 당선이 박탈될 수 있는 심각한 겁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특히 이 감사 대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또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2010년 감사에서 해소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문재인 후보 측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는 즉각 처벌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후보 아들 부정채용 문제 청문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대선 후에라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내용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노동부 감사에서 문재인 아들 특혜 취업 문제를 다룬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루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라는 허위사실을 문재인 후보가 퍼뜨리고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 더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아들 특채 의혹 전체를 허위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아들 특채 의혹 전체가 허위 사실인 것처럼 그 문재인 후보 공식 블로그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선관위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오늘 고발 내용은 지난번 고발 내용보다 더 심각한데요.
그 이유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기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판단을 멋대로 가위질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이자 국가기관을 사익 추구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국정농단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자체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문재인 후보 공식 블로그입니다. 문재인 아들 특채 허위 사실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문재인 아들 특채 중앙선관위 허위로 판단 즉시 삭제 경고. 문재인 아들 특채설은 허위 사실 SNS에서 퍼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것처럼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 전체가 다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을 하고 처벌받는다고 문재인 후보 공식 블로그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선관위 답변 내용인데요.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과 관련한 사이버상 게시물에 대해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채용 과정의 의혹 제기는 공직 적격 검증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특혜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영상 관련 분야 한 명 응모해서 한 명 신청해서 한 명이 채용됐습니다. 이런 특채 의혹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선관위 입장은 단독 채용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하여 추가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해서 동영상 분야의 단독 채용 또는 경쟁 없이 채용 이런 표현은 문제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블로그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 이와 같은 의혹과 관련된 글이나 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큰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찌라시라고 맹비난하며 문건 유출자들만 처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의 문재인 후보는 완전한 판박입니다. 이에 선관위를 팔아서 국민을 협박하는 문재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와 동시에 처벌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불법 허위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여부에 따라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그때 선관위는 선관위가 아니라 문관위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 관리위원회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